변론에서 이제 절차가 정지돼. 이게 쌍방 심리 때문에 절차를 경우에 따라서 정지시키는 거지. 중단과 중지가 있네. 민법에서도 아마 중지라는 게 있을 거야. 민법은 여기는 소송법은 중단과 중지 용어 구사가 같은 급인데 아마 민법은 중지 속에 중단이 있었나? 민법에. 중지, 정지 이 개념이 조금 틀렸던 것 같아서 그래. 지금은 여기는 정지 속에 중단, 중지 개념, 서브 개념인데 어때? 민법은? 기일기간 저쪽 가서 보면. 하여튼 그래. 중단은 계속 얘기했지. 대표적인 중단 사유가 뭐야?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 도중. 중지는 뭐야? 약간 불가항력적으로 막 지진 이런 거. 그런 거야. 중지는. 중단이 되면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수계라고 한다고 그랬지. 수계. 당사자 측면에서는 승계. 사망이 되면 당사자가 실체법적으로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과 함께 가니까 절차에서도 당사자로 누가 등장해야 돼? 그 권리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승계라는 용어가 나와. 그러니까 절차는 수계고 여기서 절차는 수계고 그 수계에 의해서 당사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상속인이 승계해. 물론 일신 전속적인 이런 거는 소송에서 더 유지될 수가 없겠지. 그렇지? 그렇잖아. 이혼 소송 같은 거 아들이 이어받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좀 죽었다고 하니까 뭐지만 부부 중에 한쪽이 죽었을 때 재산관계도 부부가 싸울 수 있네. 재산도 재산 별산지니까. 이혼하지 않았을 단계도 싸우려면 싸울 수 있나? 그래도 상속이라는 게 있잖아, 재산은. 근데 신분적인 지위는 일신 전속적이니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이 종료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계된다는 건 종료되지 않고 연결된다는 개념이지. 다만 연결되는데 곧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쌍방 심리를 위해서 잠시 중단시킨다는 개념이지. 그치? 다만 우리가 하나 배운 게 238조에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굳이 중단시키지 않는 거지.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중단되지 않는 거지만 당사자 측면에서는 승계는 이루어지고 있어. 수계에 의해서 곧바로 당연히 상속인이 승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여튼 수계, 승계 막 써도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수계는 절차적인 측면이고 승계는 당사자적인 측면이야. 이런 정도 이해하고 중단은 당사자 능력 상실에서 사망. 억수로 시험 문제 내. 시험 문제 되지. 소제기 전에 사망, 사자명의 소송. 소제기하고 소장 부분 송달, 그것도 사자명의 소송처럼 취급한다.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즉 소송 계속 중에 사망, 지금 이 국면.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지금은 요런 와중에 사망한 거고 요 단계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어? 변론 종결 뒤에 사망하면. 변론이 종결됐어. 당사자가 펼치는 주장 다 마감하고 종결했어. 판결 나가. 판결 나갈 때 이름은 법원은 그 이후에 죽었으니까 알 수가 없은 채, 즉 갑을 간의 싸움이면 을과 갑의 판결문이 나가는데 을이 죽었어. 변론 종결 이후에. 판결문은 을로 나가. 그런데 실체법적인 권리 의무는 죽었으니까 병이 의무면 의무를 상속받지. 그러니까 이 판결을 갖고 갑이 돈 받을 게 있는 을한테 판결문 나온 대로 이제 받으려고 했더니 판결문에는 누구가 갚아야 된다고 돼 있냐면 죽은 아버지가 갚아야 된다고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이 판결문을 갖고 받을 수 있는 것.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 218조에 따라서 판결의 효력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미치게 돼. 변론 종결 후, 한자 후를 조문의 뒤로 바꿨어. 민사소송법은 한글화를 시킨 거야, 상당히. 조금은 어색한 한글화도 많은데 민법은 한글화를 시키고 또 한글화도 안 시키고 옛날 용어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하니까 그 법전 보면 원래 법전은 민법은 한자야. 그치? 하여튼 민사법은 많이 바꿨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을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중복 제소 금지를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그건 뭐 바꾼 것 같지도 않고 바꿨네. 응? 지금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은 판결문은 갑과 을사인데 상속인 병한테 그대로 판결의 효력을 작동시킬 수 있어. 만약 병이 관계없는 제3자면 갑을 간에 판결받고 병한테 작동시킬 수가 없어, 효력을. 이해할 수 있어? 왜 작동시킬 수 있냐면, 효력을 미칠 수 있냐면 변론 종결 뒤에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럼 상속인 아니고 변론 종결 뒤에 어떤 물건의 인도 사건에서 변론 종결 뒤에 양수원사, 이런 사람한테도 판결의 효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특정 승계, 좀 아까 같이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 말고 특정 승계의 경우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거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여러분 당사자 사망만 갖고 얘기한다면 변론 종결 뒤에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아들 등의 상속인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소송 도중이야. 소송 도중.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단 사유가 있는데 여러분 사망만 갖고 거의 다루어. 그 밖에도 많아. 사망에 버금가는 게 법인으로 치면 법인이 합병에 의한 소멸이지. 자연인 죽는 것처럼 법인의 경우는 합병에 의한 소멸. 234조가 있지. 그치? 이거 쭉 그 자연인하고 법인 이런 거. 실제는 소송하다가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뭐 나올 수야 있지. 나올 수야 있겠지. 사자 명의 소송은 상당히 나올 수 있지. 돈 빌려준 지 한 5년, 7년, 10년 되니까 그 사이 그 원래의 돈 빌려주고 받은 관계자 중에 죽을 수는 있겠지. 근데 소송 도중에 죽는 경우는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을 거야. 소송 도중에. 근데 시험 문제는 억수로 나와, 억수로. 오히려 소송 도중에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거는 파산되는 경우가 많아. 망해가지고. 소송 지금 빚 갚아야 되는 상황 정도에 몰린 사람은 파산된 상황이 많아. 응? 그럼 소송 도중에 파산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소송을 수행해야 돼. 오히려 그런 게 많은데 조문에 있고 파산법에도 있는 조문인데, 여러분은 사망, 자연인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 소멸 이런 정도 갖고 사례를 다루게 돼. 하여튼 7-70이 가면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이런 등이 있어. 그렇지만 7-73 가서 보면 우리가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는 뭐하고 연결돼야 돼? 95조인가에 가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95조에 가서 보면 소멸되지 않으니까, 계속 커버링 해주니까, 소멸되지 않으니까 238조에 예외와 연결된다라는 거였지. 95조를 여기서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지. 그치? 오른쪽 표를 그려놨네. 소송 대리인이 없으면, 중단 사유가 있으면 이제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하지 않은, 우리가 앞에서 소송 능력 관가한 판결 이런 거 했듯이 여기서도 자주 물어봐. 중단이 관가되고 판결이 내려졌어. 그러면 상소, 재심 이런 거. 애초에 사망하였음에도, 사자 명의 소송의 영역 가서 다시 봐봐. 애초에 사망하였음에도 사망한 것을 알아챘으면 소송 도중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사자 명의 소송 영역에서. 소송 도중에 사자 이미 파악됐어. 애초에는 모른 채 냈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 애초의 경우에 승계? 표시정정. 그지? 그럼 표시정정 못한 채 그대로 판결까지 갔어. 그 판결은 당연무효다. 당연무효는 뭐야? 이런 뭔가 구제책을 줄 필요도 없어. 그 자체 그냥 진짜 그야말로 종이 조각조차도 아닌 거야. 그럼 여기서도 소송 도중에 사망 관가하고 판결까지 갔어. 그럼 혹시 여기서도 당연무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경우는 사자명의 소송에서의 그 룰을 안 쓰고 당연무효설이 있었는데 전원합의체에서 바꿔버려서
위법한 정도로서 당연무효는 앞에 무효인데 당연까지 붙었는데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상소나 확정됐으면 재심. 어떤 거에 조문에 걸려 재심은 451조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소송 수행된 셈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사자 죽었는데 소송이 수행돼서 뭔가 결과가 나왔잖아. 이게 마치 무권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한 꼴 아니냐 의 취급을 해서 451조 1항 3호. 이게 상소 이유에 있어서 424조에 가서 보면 4호지 4호. 하나 뭐 때문에 하나씩 여기가 밀려 있다고 그랬어. 전속관할 의변가 그거 하나 거기가 걸려 있어서 그렇지. 앞에서 한번 확인했지. 그래서 이게 중단을 간과한 판결이 그 판결이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되면 재심에서 구제될 수 있다는 위법, 당연무효가 아니고 과거에는 당연무효에서 첫째 줄에 무효설이 있었는데 이 무효는 사자명의 소송에서의 그 논리의 입장이었었어. 여기서도. 근데 95년에 전원합의체에서 당연무효는 아니고 위법한 정도에서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되면 재심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로 바뀌었지. 되겠지? 다시 돌아와서 표 봐봐. 소송대리인이 만약 있다면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아. 없으니까 중단됐지.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 그럼 소송대리인이 있으니까 중단되지 않지만 어디하고 또 결부되냐면 변호사는 신급대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동일한 변호사라도 우리가 대법원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쭉 한번 맡았으면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법적으로 본다면 신급별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의임장 들어가고 다시 의임장 들어가야 돼. 변호사 보수도 선임료도 엄밀하게 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가관이라고 생각하겠지. 이겼으면 모를까 져놓고서 졌으니까 항소해달랬더니 변호사 보수 또 달라고 그러면 가관이라고 하겠지.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당사자가 처음부터 얘기할 때 다 마무리 잘 져주셔 이런 거고 그냥 돈 한 번 받은 거로 마지막까지 한다는 자세로 변호사가 한다고 생각되지. 다만 그러더라도 의임장은 계속 들어가야 돼. 의임장은 항소심 변호사 의임장 들어가야 되고 상고심 의임장 들어가야 돼. 즉 신급 대리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변호사가 선임됐으면 중단되지 않는데 변호사 역할이 어디서는 끝나. 지금 변호사 있으면 본인이 사망해도 중단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 95조와 관련해서 이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끝나는 거 아니라는 데서 출발했는데 어디서는 끝나. 신급대리니까. 그 신급에서 마무리되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다만 아까 만들어 신급대리니까 그걸로 끝나는데 당사자가 이 의임장에 관행적으로 지금 써있긴 한데 상소제기의 수건까지 특별수건으로 이렇게 한데 사인을 해버려. 그러니까 상소까지 제기해 주는 것까지를 맡긴 거로 보통은 돼. 근데 그거는 이제 특별수건이야. 그럼 그걸 안 했으면 상소제기하기 전인 단계에서 끝나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칸은 상소제기 특별수건이 없다고 치면 어디서 이제 끝나야 돼? 변호사 역할은 판결문 송달받을 때 끝나는 거야. 그제? 판결문 송달받을 때. 송달된 시점에 소송대리권 소멸. 그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중단이 돼. 그치? 중단. 그럼 중단된 상태에서 그냥 그 뒤는 확정이란 개념이 없죠. 중단돼 있으니까. 그치? 근데 한번 이제 세 번째 칸 봐봐. 특별수건을 줬으면 어디까지는 이 사람이 해야 돼? 변호사가? 상소 제기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니까. 상소기간 만료시까지 상소를 안 하면 이제 쭉 거기서 분기점이 되는 건데 봐봐. 상소기간 만료 시점까지는 변호사가 상소 제기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중단되지 않는다지. 이해할 수 있겠지. 만약 상소 제기 없이 기간 다 끝나면 확정된 거지. 거기까지 변호사가 상소라는 액션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갔으면 기간 다 찼으니까 확정이 된 거지. 확정이 되지. 그 말 써놓은 거야. 만약 상소 제기하면 어디서부터는 새로 대리권이 들어가야 돼? 다시 선임하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까지는 이 사람이 해준 거야? 상소 제기하는 것까지는 하라고 했으니까. 상소심에서 대리권 소멸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중단돼. 왜? 이 사람 대리권은 거기까지니까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 안 시켰던 게 이제 소멸했지. 상소 제기 역할까지 하면서 소멸됐지. 그러니까 중단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수계 절차라는 게 나타나야겠지. 시험 문제 억수로 많이 나와. 요건 케이스도. 요 표대로 표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억수로 많이 나와. 수계 신청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7-74 중단이 되면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수계해야 된다. 절차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지. 당사자는 이제 당사자가 승계되는데 절차적으로. 수계 신청권자는 이제 중단 사유마다 있어. 사망의 경우는 상속인 등. 그치? 그러면 파산의 경우는 파산 관제인이 등장해야 되니까 파산 관제인 이렇게 되어 있어. 수계할 사람이. 수계 신청할 법원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된다. 소송이 계속된. 근데 우리가 하나 알 거는 항소 제기는 어디다 해야 되냐면 항소를 한다면 항소 법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항소장에는 항소할 법원을 쓰지만 접수는 원심 법원에 접수하거든. 그러니까 대법원에 상고할 때 대법원 가서 접수하는 게 아니라 그 2심 법원에 갖다 접수하는 거야. 물론 그 상고장에는 대법원 귀중해서 대법원한테 상고하는 거가 나와 있지만 접수는 원심 법원 가서 해야 돼. 그 상고하기, 상소하기 전에 판결한 법원.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소송 수계는 어디다 해야 되느냐 해서 중단 당시 한 법원에 해야 된다고 조문은 되어 있지만 만약에 판결이 송달된 뒤에 이런 상황에서는 상급심으로 가서 해야 되는지 판결이 송달된 상황에서 원심에 가서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판례는 양쪽 다 상관없다는 식으로 즉 상소심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라고 한다.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냐면 조문이 그렇게 있는데 한편 상소를 원심법원 제출하라 이런 것 때문에 수계 신청에서의 그거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된 거야. 근데 판례는 그냥 융통성 있게 해줘. 근데 학설은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원심 제출 주의로부터 지금 이렇게 판례처럼 선택적으로 넓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행한 원심법원에 수계 신청을 해야 된다. 이 입장이 통설이요. 이런 건 뭐 선택형에 나올라나? 요 판례 입장이 선택형에 나오지. 그래서 수계가 되면 이제 절차적으로 속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 한편 수계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법원이 당사자가 수계 신청 안 해도 속행 명령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지. 한편 중지는 천재지변 같은 경우지. 천재지변. 막 거기에 막 지진 같은 게 났다든지 해서 어떤 사람의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갈 수 없으니까 중지를 시킨다 개념이지. 이렇게 지금 중단과 중지로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지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만 정지를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는 굳이 정지시킬 필요가 없냐면 변론이 종결된 뒤에 판결만 선고한다든지 이런 단계에서는 굳이 쌍방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게 취지인데 변론이 마무리됐는데 굳이 이 단계 정도에서는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게 주문에 있지. 그러니까 판결 선고만 남았다든지 하면 그냥 판결 나가도 되지. 당사자 쌍방의 심리를 보장해준다는 그 영역은 이미 끝난 거니까. 그런 게 7-85에 247조 1항에 있네. 이런 것도 선택형에 많이 나와. 선택형. 그 다음에 사례 선택 다 잘 나오는 게 아까 본 전원합의체 판결 그 부분 써 자주 나오는 거지. 사례형이든 선택형이든. 여기까지 질문 없어? 민사법 1 한 학기 동안 다 배운 거야.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어.